이제 40주가 되면 만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조산은 36주 6일까지 분만하는 경우로 얘기하고, 대부분 이제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폐성숙이 안 돼 있으니까 태어나서 숨도 잘 못 쉴 거고, 뇌출혈도 많이 생길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발생한 이후에 태어나서도 이제 향후에 이제 어른이 됐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위험한 질환이죠.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산한 이유가 있겠죠. 뭐 염증이라든지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연구들을 보면은 조산으로 분만한 산모들이 결국은 나중에 뭐 뇌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조산 자체에 대한 위험성, 뭐 나중에 어떤 합병증까지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조산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자궁경부 무력증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외래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밴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조산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궁경부 안쪽에 있는 양막이 파수되는 거거든요. 그럼 양수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도 이제 결국은 조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조산이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막고 싶은데 그 양막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양막은 그냥 흔히 말하는 막인데 꼬맬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양수 다 빠져버리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까 생각한 것 중에 이제 그 홍합 추출물 중에 보면 홍합 추출물이 이제 보면 물 속에서 홍합이 이렇게 붙어 있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런 접착 성분을 가지고 그 자궁경부 안쪽에 넣어줘 가지고 그걸 좀 막아보려고 지금 연구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연구인 것 같아요.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조산을 막는 효과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 거냐 얘기하는데 자궁경부 무력증이라든지 양막이 파수되면 100% 임신이 유지가 안 되거나 조산되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걸 통해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10%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100%의 효과를 가지고 다 막겠다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 포기하게 되거나 유지 못하는 것 중에서 10%만 된다 하더라도 애기가 한 명 생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요. 수술에 대한 위험성, 또 수술하고 나서 향후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거니까 훨씬 더 좀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이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조기 양막 파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치료가 없거든요. 아예 없어요. 그냥 파수되면 일찍 파수되면 임신을 포기하는 거고요. 뭐 좀 진행된 임신이라면 끌고는 가지만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뭐 위험한데 그 홍합 추출물로 만든 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아무튼 굉장히 큰 임상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조기 양막 파수가 되면 그 양막이 파수돼서 양수가 다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빠져버리면 양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아기는 이제 폐성숙도 안 되고 또 염증 반응 생기고 해서 결국은 이제 임신을 유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그 구멍난 양막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물 속에서도 딱 달라붙을 수 있는 홍합 추출물 성분을 가지고 그 자궁경부 안에 넣어서 그 양막에 딱 들러붙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러붙은 그 어떤 조성을 통해 가지고 세포들이 잘 들어와서 자연 재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재밌어서 한 것 같아요. 우선 필요하고 첫 번째는 내가 보면 말씀드렸던 뭐 자궁경부 무력증이라든지 양막 조기 파수되는 환자들을 보면요, 물론 수술이 잘 돼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상과 의사가 말하는 실패라고 하는 거는 아기를 잃는 거거든요. 아기를 유산시키거나 또는 조산돼서 또는 조산된 아기 중에서 보면 예를 들면 뇌성마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아기들이 결과물로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 입장에서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 해보면 생각보다 재밌어요.
자기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만 잘 엮어서 묶어서 또는 공유하면 저희가 원하는 건 전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를 갖게 되는 거죠.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꼭 의사들뿐만 아니라 뭐 청계천에서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공대 교수님도 계실 거고, 그냥 창업한 사람도 있을 거고, 소개받은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면 제가 하고 있는 거에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공부해서 그거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내 아이디어를 오픈하고 그걸 같이 이제 공유하면 충분히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홍합 추출물을 하려고 막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님 찾아가고요. 다 찾아가거든요.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흔히 말하는 발품을 팔아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어찌됐건 임상의사니까 그런 시간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고위험산모 센터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들 스스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책임감 또는 뭐 그런 힘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다를 건 없거든요. 매년 똑같은 해잖아요. 똑같은 산모를 보고 똑같은 걸 하는데 고위험산모 통합치료센터가 되니까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뭐라고 하지? 뭐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부족한 것들을 다시 이제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또 이제 환자를 실제 보내는 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믿음이 가는 거죠. 그냥 어떤 A라는 병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고위험산모 통합치료센터라고 하는 곳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환자가 왔을 때 뭐 어떤 뭐 수능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됐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장비를 사고 또 인력을 뽑고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지원이 꼭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어도 그런 지원들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져야지 좀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산부인과가 조금 이렇게 좀 일어설 수 있고 좀 활력을 좀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센터가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구심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산부인과 내에서도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해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거를 서포트하는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산부인과에 또는 산과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주체가 좀 명확해진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산모들이 왔을 때, 고위험 산모들이 왔을 때 약간 통합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기가 이제 와서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 산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찾아가야겠죠. 대학병원 내에서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와서 한 번에 그냥 같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받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센터가 지정되는 게 꼭 좋은 거냐 하면 또 다른 문제긴 하거든요. 결국 그 저나 오민정신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센터가 지정이 됐다고 해서 뭐 저한테 뭐 인센티브가 들어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진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를 갖춰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의 핵심인 것 같아서 지금은 그 세팅을 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왜냐면 센터가 있기 전이라고 하면 다른 의사를 설득시켜서 참여시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센터가 생기면서 다른 의사들을 설득하기 훨씬 더 좀 더 쉬워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좀 더 잘 갖춰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걸 지금 가장 크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결국은 이 조산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산모의 문제로 이렇게 국한시키는 게 되거든요.
왜냐면 조산할 수 있는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산한 사람이 왜 조산이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나열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산모가 조산이 됐을 때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기도 힘든 상황이 생기지만 산모는 평생 그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의사를 잘 믿고 정기 검진 잘 받아라 그 정도이고 예, 그 정도만 얘기하고 싶습니다.